어서 오십시오. 네. 예, 여기 에네르기파님, 상념님, 좋은생각님, 콜럼버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무공알리님하고, 네, 훈이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전사님하고 이쪽에 도토리님, 이현정님, 네, 딸기 라떼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별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랜만에 출석을 한번 불러봤네요. 네. 경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오대지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올라왔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2,600포인트에 걸쳐서 끝났는데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0.85% 상승한 931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찍었던 연중 최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면 개미들이 신이 나고 기대도 좀 많이 하시고, 아무튼 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뭐 분위기는 진짜 무슨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처럼 분위기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분위기는 최악이에요. 근데 지수는 참 잘 가고 있죠. 네. 뭐 개별주나 소형주도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좀 못 올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낮에 방송할 때도 그렇고 저녁 방송할 때도 그렇고 좀 잘 빈자리가 많죠. 빈자리가 많다는 거는 이제 휴가를 많이 떠나셨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장마, 그 다음에 폭우 이런 걸로 홍수 이런 것 때문에 또 인명 피해도 컸고요, 재산 피해도 컸겠죠 당연히. 좀 시끄럽긴 하지만 또 여행 가실 분들은 또 해외여행을 또 많이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개별주 테마주 쪽도 보면은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뭔가 조금 약간 좀 허전한 느낌? 네, 그러니까 썰렁한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휴가 안 떠나신 분들은 또 열심히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시황이랑,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주식 투자 전략인데, 최근에 이제 곡물가가 또다시 이제 들썩이고 있거든요. 곡물가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곡물가가 왜 들썩이는지, 그리고 실제 국제 곡물가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를 할 텐데,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시황을 잠깐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은 뭐 지수는 뭐 잠깐 올라온 건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아 증시랑 해외 증시를 좀 먼저 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부터 먼저 쭉 이제 훑어볼게요. 보면 아무리 뭐 테마주나 종목이 중요해도 실제 이걸 다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다우지수는 이제 연중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그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놨던 저기 고점인데, 여기를 돌파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요번에 뚫었어요. 이게 원래는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다음 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7월 달 그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0.25%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큰 이제 그 이벤트나 이슈가 있으면은 한 일주일 앞두고는 증시가 오도가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작년부터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고생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한데 그러면 올릴지 안 올릴지 뭐 잘 모르겠고, 설령 뭐 올릴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뭐 좀 불안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약간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관망세를 보여요. 실제로 이제 지수도 그래서 관망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7월달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였고, 최근에 이제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나오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안 빠지고 경기 연착륙을 잘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네.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면 이번 주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평상시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정이 올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대량 거래도 없어요. 대량 거래도 없는데 그냥 꾸준하게 거래를 조금씩 늘리면서 다우 지수가 열심히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당연하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열심히 가고 있고,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50, 이것도 저번에 한번 7월 초에 한번 흔들었죠. 흔들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보다는요, 유럽보다는 어디가 세냐면 인도가 신났어요. 요즘에 토마토 값도 비싸고 거기 좀 요즘 시끄럽다는데 인도는 아무튼 잘 가요. 제가 인도 증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인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잘 가요. 신났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약간씩 달라져요. 지금 호주를 보시면 꾹꾹 늘어났다가 다시 머리를 들면서 올라와요. 최근에 확 깎으면서 올라오죠. 그리고 대만 있죠. 대만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아무튼 올라오다가 아닌가 그러면서 살짝 쉬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면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호주는 선진국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호주나 뭐 인도나 이런 데는 뭐예요? 뭐 IT 기술이 되게 대단히 발달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물론 IT 천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인도 자체가 IT 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 교육열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인도와 호주는 이제 무슨 자원을 수출하거나 보통 그런 쪽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튼 잘 가요 지금 쭉쭉쭉. 근데 이제 자원은 없고 머리만 좋은 나라, 머리가 좋고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나라가 대만, 일본,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IT 기술도 발달돼 있고 제조 기술도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살짝 올라가다가 약간 쉬어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보시면 여기도 살짝 쉬어요. 어디가요? 대표 지수들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은 요즘에 이제 옛날에 재작년에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이 뭐 망하네 마네 그래가지고 시끄러웠거든요. 이번에 이제 헝다가 아니고 완다그룹. 네. 완다그룹이 뭐 망하네 마네 그러면서 시끄럽습니다. 그 기사 나온다고 또 저기 겁내가지고 또 주식 갖다 집어던지지 마시고 완단지, 헝단지, 판단지 같은 무슨 얘기가 나오거든. 중국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거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또 그럴 것 같아요. 2년 전에 중국의 헝다그룹 망한다고 막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어우 되게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막 주식 포기한 사람도 많았다니까. 네,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절한 사람도 많았었어요. 헝다그룹은 아직도 안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다. 그만큼 중국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중국을 되게 싫어하긴 싫어하나 봐요. 난 중국이 힘들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서울을 이렇게 뒤덮지는 않겠구나. 난 중국이 힘들다 그러면 좋아요. 왜냐면 중국이 잘 살면 그렇게 진짜 버릇없이 막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요즘이 힘드니까 외교적이건 경제적이건 덜 하잖아요 요즘에. 난 중국이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중국이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머리 좀 안 쳐들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중국 증시는 재미가 없고요. 특히 홍콩 증시 보시면 약간 흐름이 좀 그래요. 그냥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보면 다 괜찮잖아요. 대만, 막 인도, 막 호주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가 아니죠. 네. 인도,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다 좋은데 지금 중국만 많이 힘들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일본의 엔화죠. 최근에 막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많다고 하죠. 희한하다니까요. 항상 개미들이 몰려가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에서 일본 엔화가 막 이렇게 솟구치니까 일본 엔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엔달러. 엔화가 막 솟구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엔화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나중에 일본 여행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엔화로 바꿔놓자. 엔화가 더 올라가면은 돈 되니까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기사 막 나오고 나면은 꼭 방향이 바뀌어요. 최근에 엔화가 급락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엔화가 급락했어요.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올린 거 거의 반납. 거의 반납했었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뭐든지 한쪽으로, 환율은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저기 하면은 이상 힘들어지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랬죠. 그다음부터 이제 엔화 약세가 좀 꺾였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동반 하락했는데 원화 우린 강세 쪽으로 가는 거죠. 원화 강세가 되면 좋아요. 물가가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환율은 좀 뭐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생기면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라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래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 개별주 테마주에서 돈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와요. 제가 어젠가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게 있는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세죠.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우리 방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할 때 돈 많이 벌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특정 대형주만 가잖아요.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 외에는 특별하게 올라간 거 없거든요. 뭐 저점 대비는 꽤 올라왔다고 하지만 뭐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네. 환율 얘기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지지와 저항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왜 그 지지와 저항 얘기를 하려고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오후 방송에서 이제 그런 강의를 했어요. 뭘 했냐면, 요즘에 그 투매들이 막 나왔잖아요. 대형주에서도 투매 나온 게 있고 중소형주에서도 투매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딘가에서는 이제 무슨 기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뭐라도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들자면, 여자분들 이제 요리를 다 하시죠. 물론 이제 뭐 요리가 싫어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뭐 가정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주로 요즘 남자분들도 요리 많이 하시지만 주로 여자분들이 이제 손맛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든지 뭐 요리법을 배우셨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한테라도.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자기만의 요리법이 있듯이, 주식하는 사람은 그 종목을 말 그대로 종목을 요리할 때 자기만의 기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누군가한테 배운 거겠죠. 다. 근데 이제 요즘처럼 이제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는 그 여러분들이 배우신 기법 가지고 이게 차트 해석, 분석 이게 잘 안 돼요. 여기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그냥 가다가 쉬더니 또 가죠. 이럴 때는요, 어떤 기법을 갖고 와도 설명이 다 돼요. 이건 올라가는 상승하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갖고 해도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기술적 분석으로도 돈이 쉽게 벌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닥치고 상승.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 에코프로랑 뭐 저런 애들처럼 그냥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뭐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공매도 막 쇼커버링 뭐 하면서 막 가잖아요. 아, 예, 황세형님 어서 오세요. 네. 이몽진님도 어서 오시고. 자, 하늘가르기님도 오셨네. 어서 오세요. 네. 그냥 막 무시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기법을 갖다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 차트 한번 더 볼까요? 뭐 최근에 뭐 막 떨어지는 게 뭐예요? 교육주, 막 A능률 이런 거. 이거는 이해가 안 가실걸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언제 멈추죠? 이게 옛날 기법으로 하면요, 여기에서 강력한 반등이 확 나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
뒤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진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맨날 매일 떨어지자. 이게 옛날 기법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기법이 다 옛날에 세력들이 쓰던 기법이긴 한데 다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법 가지고 요즘에 또 차트를 또 열심히 분석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신평이라는 그 아저씨 때문에, 신평 변호사라는 아저씨 때문에 오파스넷이나 이런 또 한동훈 테마주가 폭락했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제 오만 이제 기법과 보조지표와 모든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막 뭘 하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는다고요, 그게. 그 기법이. 왜 안 맞는지는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그리고 그 안 맞는 기법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요리에 비유했지만 정말 이 재료를 가지고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요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이제 그 요리의 고수가 나타나면 그거를 막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차트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이제 보죠. 사료주 갖고 얘기할 거예요. 사료주. 왜냐면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농업 관련주하고 사료주 잘 보라고 하죠. 네, 저도 유튜브에 욕심이 좀 있으면 사료주 이런 거 안 해요. 뭐하러 이런 거네. 그죠?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 늘리고 막 뭐 신규원들 막 이렇게 어그로라고 하죠. 막 해가지고 끌어서 회원 가입만 시키고 싶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멋있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막 그 AI 이런 거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어 좀 섞어가지고 막 전문 용어 섞어서 막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그쪽에 너무 사람이 몰려 있어서 가기 싫고요. 그냥 계속 농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네. 괜찮잖아요 지금 농업 관련주들이. 근데 이제 사람 그쪽에 사람이 너무 많고 농업 쪽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길래 요즘에 이쪽을 열심히 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2차전지 좋아하시거나 뭐 그쪽 관련 테마주 궁금하시면 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기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잖아요. 여자 전문가분. 네. 그런 거 설명 잘 해주시니까 그분 거 들으시면 돼요. 거기는 방송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자, 일단 농업 관련주 갖고 얘기를 해보죠. 남들 관심 없는 쪽에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거를 지지와 저항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 기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옛날 기법은 지지가 나오면 매수하고 저항이 나오면 저항 자리에서는 매도해라. 이 공식이에요. 간단해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근데 만약에 지지를 이탈한다면 이탈이 나오면 뭐한다? 손절한다. 저항이 뭐예요? 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저항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항을 돌파한다. 이탈이나 돌파나 똑같은 말인데 그럼 뭐하냐? 재매수.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옛날 기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리면 기법의 원리를 이해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전자에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단순 무식한 기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여기쯤 오면은 매도, 여기 오면은 매수, 여기 오면 다시 매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끌려 내려와서 30% 이상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올라오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정고점까지 봐도 될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요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고점에서 매도해도 될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다 옛날 기법이거든요. 꼭 저 정고점에서 팔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 강의를 오늘 거 들어보시면 저 양반이 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이해하실 거예요. 정고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설령 간다 하더라도 그날 못 파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이제 매수 매도인데 여기에서 또 내려오면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럼 손절시켰어요. 이 지지선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볼린저 밴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일목균형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고조지 표시다. 아니면 이제 뭐 전저점을 저기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추세선을 거서 지지선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평선, 어떤 사람은 11선, 5일선, 21선, 뭐 200일선, 뭐 251선, 어떤 사람은 뭐 234일선, 뭐 별의별 선이 다 있어요. 아니면 분차도 30분봉에서 지지선을 이탈하면 뭐 손절한다든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전저점 깨면 손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 그럼 거꾸로 여기가 매도잖아요. 근데 여기 돌파하면 다시 재매수. 이미 팔았잖아요, 근처에서. 그럼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간다 이거니까. 이 옛날 기법의 핵심이 이건데, 요즘에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안 가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일부러 깨요. 일부러 깬 다음에 확 올려갖고 다시 가버려요. 일부러 깬다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깨도 되는데 깨요. 다시 굳이 안 깨도 되는데 일부러 깹니다. 그리고 이제 정고점을 확 돌파하죠. 이게 그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스인지, 그 박스권 매매 창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 때는 이제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거든요.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신 분, 그 창시자 그분은 수십 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는 컴퓨터도 거의 없었고요, 차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고. 진짜 어디 저기 유명한 월가나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차트나 좀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죠. 그럴 때는 이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박스권 돌파한다, 그럼 거기서 비중 추가가 맞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살짝 머리 내밀었다가 내려오고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옛날 기법으로 여기서 비중 추가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나는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다 끌려 내려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중 추가한 거는 30%, 40%, 50% 손실 나고 나중에 손절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옛날 기법대로 손절했더니 웬걸 바닥에서 속아서 손절하고서 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바뀌었다 이거예요. 전저점을 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전저점을 깨면 끝나는 거였어요. 물렸구나. 근데 지금은요, 물렸구나가 아니고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좀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를 매도를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 고점까지 오면 여기를 딱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기법은 비중 추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근처 오면은 분할 매도로 싹 치는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씩 자꾸 팔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챙겨요. 기법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상한가가 원래 15%였어요. 2015년까지는. 근데 그게 30%로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기법들이 더 많이 바뀌었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보셨던 그 박스권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닥이에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여름 휴가철이죠. 원래 7월 중순부터 한 8월 초까지, 그때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뭐 늦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많이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미들이 휴가철에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손절하고서 편하게 휴가 갔다 와야지, 이러면서 주식을 막 팔아요. 휴가 가면 못 본다고. 말 같지도 않은 핑계죠 사실. 왜 팝니까? 안 보면 되지. 옛날에 제 친구도 막 휴가 때만 되면 팔더라고요. 휴가 때만 되면 항상 바닥에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요즘에 여러분들 개별주 갖고 있는 것 중에 손실이 많이 났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아마 이러고 있을걸요? 그거 속상하시죠? 전저점 살짝 깨니까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이런 게 은근히 많습니다. 요즘. 네, 결론은 뭐예요? 손절하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옛날 기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거 회복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도저히 안 올라오겠구나, 포기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왜 바닥이 안 나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했거든.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했고, 포기해야 끝나는데 버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 약간의 저저점을 깨면서 데미지는 좀 있지만 대신에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참으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막 열심히 올라와서 정고점을 확 뚫었다. 근데 여기에 뚫을 때 재료도 거의 소멸돼 가고 대량 거래 터지고 뭐 개미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파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파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투매 나와서 끌려 내려오다가 다시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집을 나간 거죠. 집 나간, 정신 나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혼비백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지지를 잘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투매 나와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보여드리죠. 여기 문자 반응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쭉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차트는 이걸로 보죠. 잠깐만요.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 요즘에 뭐예요? 에코프로하고 막 저런 2차 전지주들 막 가고 포스코 관련주들만 가니까 재미없으시죠? 이럴 때는 공부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21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20년 말, 21년 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올라올 때 여기도 보면 지지와 저항선을 항상 깨요. 깨는데 이건 대형주잖아요. 이건 짧게만 얘기할게요. 대형주는 개인들이 대형주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개인들이 여기서 이걸 많이 샀었어요. 6만원쯤에서. 근데 4만원까지 떨어지니까 30% 정도 손해봤겠죠. 손절 사람들이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산 개미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죠. 이런 데서 삼성전자를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느냐? 아니요. 큰 돈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올라가고 나서 차트를 보면 그냥 뭐 견딜만 했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차트 보니까 뭐 견딜만 했겠네. 그럴까요? 잘 보세요. 들고 있으면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법을 많이 배웠어요. 요즘엔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뭐 옛날 기법 강의하는 사이트도 많으니까, 유튜브나.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쭉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몇 프로째? 3%. 장중에 5%까지 급락했어요. 그 다음날도 4%. 삼성전자가 4% 5%씩 급락하면은 지수도 흔들립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래 저항이 맞아요. 단기 저항. 아닌 척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개미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라도 챙기자 이러면서. 누가? 여기서 싸게 산 사람들이. 뭐 얼마나 건져 껐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가 여기는 이제 돌파했거든요. 돌파했는데 그 다음 저항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턱. 여기서부터 또 다이빙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가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또 보시면 휙 눌러요. 그리고 안 되겠다 확 떨어지죠. 여기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선을 걸었냐면 밑에서 추세선을 긋거든요. 보통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 보이시죠?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니까 여기도 지지 잘했네요. 근데 여기를 깨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끝났다 이러면서.
구덩이를 다 메꿨으니까 이제 하락 나올 거밖에 없다. 이제 나올 건 하락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 트럼프 아저씨가 중국의 시진핑 아저씨를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때 아직 미중무역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중국의 화웨이를 때려잡고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화웨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맨날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미국이 화웨이를 때려잡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그 SK 하이닉스한테 그랬거든요.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 나오고 막 하니까 막 여기를 그때 하락한 거죠. 근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죠. 개미들이 쫄았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있었겠죠. 개인들은 21선을 생명선으로 여기거든요.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아마 죽는다고. 그 당시에 여기서 실제로 부부싸움 하는 분도 봤어요. 부부싸움. 와이프가 팔라 그랬는데 남편이 안 팔았대요. 수인한 거 다 날렸다고, 이혼한다고. 사무실에 전화 왔었다니까요. 그거 좀 봐달라고. 근데 저도 그런 거 안 받으려요. 사무실 직원 얘기를 해주더라고. 싸움 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뭔 얘기를 하냐고. 가정을 지키라고. 그리고 나서 많이 갔죠. 50, 60 넘었는데 그쯤에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자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팔았겠지. 이거 안 팔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팔고 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뚜껑 열리겠어요. 좀만 참았으면 거의 100% 수익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네. 맨 마지막에 괴롭히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털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어머니건 아버지건 와이프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간에 누가 자꾸 뜯어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혹시 지금 주변에서 주식하지 말라고 특히 가족이 펄펄 뛰고 있으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그거를 뜯어말린 사람이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다.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사람이 인간지표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인데 뭐 반론도 못할 거 아니에요. 쩔쩔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뉴스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네. 뉴스 보고. 그분들이 마지막 최고의 인간지표예요. 물론 이제 가족이니까 잘못될까봐 하는 얘기지만 본의 아니게 인간지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얘기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여기하고 안 비슷해 보이세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터져서 순식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리 인상 때문에 몇 달에 나눠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여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90% 이상 똑같습니다. 사람들 반응하는 것도 똑같고 뉴스 나오는 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하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외국인만 잔뜩 사고 있고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와서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이거거든. 자,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볼까요? 아까 사료주. 뭐부터 보냐면 한타. 곡물가가 지금 꿈틀꿈틀 되거든요. 기사부터 보여드릴까? 네. 기사를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안 그래도 비싼 빵값 더 오르게 생겼네요. 사진도 이런 거 갖다 놨어. 활활 타는 거. 누가 보면 곡물창고가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한 건물이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곡물창고인 것 같잖아요. 하여튼 사진도 이런 거 갖다 놓은 거니까. 러시아가 흑해 운반선은 군사 화물로 간주하겠다. 위협한 거죠. 그래서 옥수수 가격도 이틀 연속 올랐고 러시아가 우리가 대신 수출해주겠다. 뭐요? 밀이랑 옥수수 이런 거. 여기 보시면 막 밀 선물 가격 급등 막 이런 거 나오죠.
7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이만큼 올랐다고. 원톱 보면 막 무지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중국이 뭐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상품 수입을 늘리고 싶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산물 수출 확대 자기들도 원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식량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러고 있죠. 지금 왜 이러고 있겠냐 이거죠. 지금 최근에 곡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곡물가 흐름을 보면은 밀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8.5% 급등 마감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그 흑해 곡물 협정 파기되는 거 잘 보라고 했었죠, 그죠? 사람들 다 2차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2차전지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투자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밀 가격 하루에 8% 급등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3대 작물이 옥수수 최근 이틀 연속 날아다니고 있죠. 5%, 어제는 3%. 옥수수. 그리고 대두, 홍이죠. 홍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는지 아무튼 맹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아시죠? 코코아 신고가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3,500달러를 넘어갈 텐데 3,500달러를 넘어가면 2011년 고점 이후 최고점입니다. 최고가입니다. 그때. 사상 최고가 임박이죠.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미리미리 사놓으세요. 올라가잖아요. 설탕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설탕은 지금 좀 더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2차전지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걸 눈치채고 한탑이 뭐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탑은 원래 지지선이 여기였어요. 자, 차트를 최근에 떨어진 거 보지 말고 멀쩡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이 상태. 한탑이 앞에서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 나오고 상한가 나와서 이제 뛰어났었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6월 14일쯤입니다. 근데 투매가 6월 한 20일 넘어서부터 중소형주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6월 20일 넘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한탑은 지지선이 원래 여기에요.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고. 이게 첫 번째 게 1차 지지선, 두 번째 게 2차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매가 나와요. 요즘에 나오면 깨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지지선 깼고 그 다음에 2차 지지선도 그냥 무너지죠. 옛날에는 절대 안 무너졌어. 진짜 절대 안 무너졌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깨면 손절시켰어요. 다시 사라고. 나중에 올라오면.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2차 지지선 깨지죠? 손절하라고 하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내비두세요. 개미도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디까지 떨어져요? 저 밑에까지 떨어지죠. 떨어질 때 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세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니까. 아니 들어오기만 들어왔지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뒤에 올라갔는데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떨어져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개미들이 힘들어갖고 막 던지는데 그걸 계속 막아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개미들 다 던질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그 흑해 곡물 협정 딱 종료되는 순간 급등 나오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올리죠. 물론 둘 다 음봉이긴 하지만 이게 뭐 해놓은 건 줄 아세요?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인데 2차 지지선을 회복시키고 하루 쉬었다가 오늘 1차 지지선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거래가 다시 들어오면서 회복시킨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뉴스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요. 네, 빨리 찍으셔야 돼요. 시간 없어요. 8분 남았어요. 9시가 되면 뒤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있어서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안 어렵죠? 네. 자, 회복한 거죠? 이거 회복한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저항이니까 또 팔지 말고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아, 저 단타 칠 건데요. 그럼 파셔야지. 단타 쳤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 꼭지니까 이쯤에서 팔았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단타가 아니라 스윙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파시지 말고 참아야 되는 거죠.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 다음에 한일사료. 한일사료가 저희 방에서 지난주 금요일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팔아버리죠. 왜? 단기였거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팔아갖고 다른 사료주를 또 사놨어요. 이거 팔아갖고 딴 거 사놨다니까 다시. 이거 그냥 적당히 보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도 보세요. 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선을 먹어보자 이거죠.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가보려고 막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고 있었잖아요. 1차 지지선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은 여기. 이 종목의 이 차트는 여기가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근데 투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이게 일상 다반사예요. 새롭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최근에 또 투매 나오니까 2차 지지선도 깨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전저점 지지선 깨졌네? 손절해요. 근데 손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력이 나갔으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세력이 안 나갔으면 다시 올려요. 뭐 한 거예요? 나가 떨어졌다가 저 흑해 공무렵정 딱 종료되고 나서 바로 2차 지지선 회복, 그리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1차 지지선 회복한 거예요. 거래도 있고 돈 들어온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요. 다시 살린 거예요. 심폐소생술, CPR을 한 거죠. CPR이 뭔지 아시죠? 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호흡곤란 일으켜서 쓰러지면 그거 하잖아. CPR. 살린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둘 다 사료주죠. 그 다음에 사료동화, 사료도 되고 밀가루도 되고. 자, 이거는 1차 지지선이 어디겠어요? 여기는 지지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요. 여기. 그 다음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 자, 1차 지지선 깼죠. 2차 지지선도 깨죠. 원래 여기는 절대 안 깨는 안 깨는 라인인데 요즘에 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절대 안 깨는 라인이라고 얘기했죠. 옛날 기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손절한 여기 길을 깨면 대부분 손절해요. 손절시킨다니까.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회복시켰죠. 벌써 사료 곡물주 중에서 3개나 이렇게 돼 있네요. 거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3개나 이러는데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고려산업은 아까 서초동화원이나 한일사료나 한탑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앞에서 크게 안 올라갔거든요. 그냥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예를 들어서 사료주가 갈 것 같아서 샀다고 치자고요. 그럼 5,000원에 샀든 4,700원에 샀든 4,500원에 샀든 4,000원에 샀든 3,900원에 샀든 여기서 주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여기 21선 깨졌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주식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는 사자마자 손실났어요. 물타기 해야 될까요? 뭔 물타기를 해요? 이 정도 주가는 이 정도의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움직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잘하고 있군,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간 것도 없는데. 하지만 거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팜스토리, 이거들 많이 좋아하시고, 회사 이름이 예뻐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한탑 사조동화원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고려산업이랑 중간이에요. 중간. 이거는 1차 지지선이 여기고 그 다음은 여기쯤 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2차 지지선은 잠깐 깼다가 회복을 시켜놨는데 1차 지지선까지 못 갔죠. 그렇다고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산업이랑 아까 그 한일사료 한탑이랑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종목마다 약간 위치가 약간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준비는 해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시켜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슈,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최근에 곡물가 상승하잖아요. 전쟁, 그리고 슈퍼엘니뇨, 이상기후, 장마, 홍수, 그리고 왜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저기는 비가 너무 안 오고 가뭄이고, 이쪽은 막 이상기온으로 막 서늘한데 저기는 막 40도 50도 막 불볕 떠 있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테마주 올리는 거죠. 다 2차 전지하고 AI 여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항상 다른 쪽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원래 그래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2차 전지 원하시면 하세요. 나쁜 건 아니니까.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난 사람 많은데 싫어한다. 원래 성격상 그러신 분들은 이쪽을 잘 연구를 하시면 돈 될 때가 돈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팜스토리 보면은 여기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냥 안 갔어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갔어요. 그냥 안 간다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서재동암은 작년에 급등할 때 그냥 갔는 줄 아세요? 여기도 3개월을 끌려갔어요. 실제 우리 방에서 여기서 이거 샀거든요. 갈 듯 말 듯 그랬어요. 지금은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여기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여기가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 좋아하는 사람한테 눌림목 종목을 추천하면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한테 소금이나 간장을 뿌려보세요. 식초나. 지렁이가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지렁이 학대하는 거죠. 그 정도로 눌림목 좋아하신다고 하는 분한테 눌림목 종목을 주면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수익을 좀 줬다가 다시 뺐거든요.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하니까 5% 10% 수익 줬다가 빼서요. 다시 올라올 때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안 팔았더니 또 끌려 내려오고, 그렇게 한두 달 막 밀당하다가 가요. 운이 좋아서 이제 사자마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지지와 저항, 옛날 기법은 안 먹힌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견딜 수도 있고, 종목을 볼 때 종목을 보는 눈이 그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이겁니다. 회원가입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혼자서 종목 보기 힘들고 하시면 그럼 빨리 들어오시고. 근데 오늘은 그냥 뭐라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반 회원들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왜 하는지 아실 거라고. 맞죠, 그죠? 이걸 왜 하겠어요? 잘 가져가시라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뭐 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9시 됐죠 이제? 네. 좀 더 하고 싶어, 한 5분 10분 더 하고 싶은데 뒤에 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이게 후발주자 돌아요. 폐배터리 쪽 앞에서도 한번 그러더니 이게 돌거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뭐 휴가철이라서 약간 시장이 썰렁하죠. 근데 휴가철도 8월 한 10일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지금 개미들이 걱정했던 조정이 올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주요 증시들 잘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결국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